4월 6일 장 마감했고요. 오늘 또 5종목 리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기아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경우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한 2달 정도 횡보 조정의 시간을 갖고 있긴 한데 주봉, 월봉을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5주선을 타고 있죠. 5주선 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월봉에서는 계속해서 5월선이 60도 각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물대 위에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일봉상에서는 의미 있게 61선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 61선 올 때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죠. 이것은 이제 조정기 동안에 2번의 지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둠을 하기 위해서 위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지를 구축했다라는 것, 양발을 다 딛고 있다라는 것,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아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 없고요. 이제는 상승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봉 월봉에서도 이제 지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2월 초에 어떤 10만 2천원 이 고점은 넘어설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무 구조에 있어서도 작년 기준으로는 퍼가 17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서 퍼가 10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올해는 9, 내년 7, 내후년은 7. 이건 현재의 시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퍼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기아는 적절하게 조정을 잘 받았고 이제 10만원을 다시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에 고점은 11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상승 방향으로 기대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성출판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출판사 피크퐁 아기상어와 관련하여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죠. 계속해서 보면 고점을 높이고 있고 21선에서 지지가 있고 또 매물대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주가 상승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작년에 매출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제 당기순이익이 좀 많아졌죠. 당기순이익이 많아진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현재 시총이 5천억이란 말이죠. 5천억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의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았으면 좋겠고 전고점이 53,900원인데요. 전고점 부근 오면 한번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상, 월봉상에서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이긴 하지만 일단 시가총액이 5천억이란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항상 2천억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또 당기순이익은 개선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시총 5천억은 약간 고평가된 측면이 있으니 전에 갔던 고점 53,900원 근처에 온다 그러면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숨겨져 있는 엄청난 재료가 또 있으면 모를까 상승하는 것은 좀 제한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출판사의 그 펀더멘털 측면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휴마시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휴마시스가 굉장히 끼가 있죠. 한때 작년에 오를 때는 이렇게 상한가를 무려 6번이나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18,000원대까지 갔었고 지금은 상한가를 기록했어도 18,000원 고점에 비하면 이제 반토막이죠. 바닥 5,300원부터 올라온 상황이고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내일의 상황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좋겠지만 일봉과 주봉상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의 포인트는 제가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에서의 저항 포인트가 이제 11,100원 정도 있죠. 만원 정도에 만원 정도에 지금 주봉에서 지금 저항대가 있죠. 만원부터 시작되는 이제 구름층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일봉상에서의 저항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일봉상에서는 241선이 만원이 있고 또 구름층 상단이 또한 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대가 저항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9,42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보유자들께서는 만원선, 만원보다 한두 호가 아래에서 매도를 끊는 게 어떨까? 지금 저항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1선의 저항과 일목의 일봉상에서의 구름층 상단, 선행 스팬 자리,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구름층 들어오는 이 선행 스팬 자리가 이제 만원대 있으니까요. 이 자리가 세 군데에서의 저항을 좀 알려주고 있고, 월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기준선이 있죠. 기준선도 9,990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월봉까지 감안한다면 저항이 네 군데나 있어요. 9,900원대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9,900원에서 끊는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연속해서 음봉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끼치고 있는데 일봉상에서는 21선의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평선이 다 밀집이 되어 있어요. 20선 그리고 240선 120선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21선이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하나씩 돌파해야겠죠. 240과 120, 60을 차례대로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은 21선이 이제 걸터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제 주봉과 월봉을 더 봐야 되거든요. 주봉에서는 이제 5주선에 살짝 걸쳐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흐름, 이제 수목금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까지 주봉에서는 60주선까지 다다르지 않고 반등이 나와줬어요. 과거 흐름을 보시면 작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60주선을 터치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던 것이죠. 자, 화면에 변화가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60주선을 터치하지 않고 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0주선은 한 번은 올 수 있지 않을까. 28만원 초반대인데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셔도 월봉에서도 하락의 기운이 좀 남아있긴 하죠. 하락의 기운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21선이 강한 지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판단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는 보지 않는데 일단 차트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21선이 이렇게 강한 지지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 28만원대 초반 최종적으로 밀린다 그러면 27만 4천원 정도 부근까지도 올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차트는 왼편에 보이는 여기 구름층 자리 있죠. 구름층 자리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이 자리는 너무도 좋은 절호의 매수 자리가 되죠. 저는 이 자리가 오면은 참 들이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27만 한 3천원이 되겠네요. 27만 3천원 정도가 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가 빠져야 되는데 차트의 흐름은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21선을 지키면서 30만 4천원 이상에서 시작해서 비교적 좋은 양봉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하락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21선인 30만 4천원짜리 30만 4천원짜리를 깨면서 하향을 해버리게 되면 28만 초반대와 27만 3천원 사이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는 물론 절호의 매수 기회죠. 그리고 주봉에서는 그 자리가 또 이제 60주선의 지지를 받는 자리죠. 27만 3천원 자리가 60주선의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고 또 월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월봉상에서도 이제 기준선 자리가 있는데 기준선 자리가 26만 3천원이죠. 좀
27만 3천원보다 더 하락한 10,000원 정도 하락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오면은 절호의 매수 기회로 봅니다. 가장 희망사항은 보유자들 입장을 고려한다 그러면 내일 좋은 양봉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이런 차트의 흐름이 된다면 안심하세요. 그러나 30만 3천원을 깨고 하향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8만 초반 그리고 27만 3천원 자리까지도 그렇게 하단 자리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 그리고 이번 주 목금 주봉을 완성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단 4월 7일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봉의 흐름 한 2% 이상 올라주는 양봉의 흐름이 나와야만 안심이 된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폭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27만 3천원부터 28만 초반까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하시고 혹시 하락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가 12,000원까지 잘 상승하다가 고점에서부터 13, 4% 정도 밀린 상황입니다. 일본상에서 흐름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승보다는 하락의 기운이 강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일봉에서 이제 기준선 자리가 있고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9,900원 정도, 9,850원부터 9,900원 사이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주봉에서도 본다 그러면 상승의 흐름보다는 하락에 가까운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봉의 기준선은 9,900원짜리. 월봉에서는 하락이 왜 나오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이제 120월선이죠. 10년 주가의 평균자리 120월선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데 이제는 지지를 기대하셔도 좋다. 월봉상에서는 120일선은 저항력이었기 때문에 매도의 영역이 있지만 이제는 하락하면서 주봉 기준선 자리는 9,900원, 일봉 기준선 자리는 이제 9,000 여기도 이제 9,850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9,900원 선, 9,900원 선에서의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5% 정도의 하락을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왼편에 보시면 왼편의 고점이 다 9,000원을 넘어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왼편에 보이는 고점이 다 지지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리는 이제 매수의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의 손실을 아끼려면 지금 매도하시고 9,900원 선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일봉, 주봉, 월봉 상에서 하락의 기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하락이 깊은 것이 아니라 한 5% 정도의 하락은 용인할 수 있는데 9,900원 선은 적절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노리시고 신규 매수 참여하시거나 또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